300대 주문. KF-21 전투기 수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인니의 후해 KF-21 전투기 폴란드 공군 결정.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개발 완료 8년 후에 내겠다고 내고를 쳐왔다. 당연히 해드려야지. 단 모든 인도도 8년 뒤에 시작한다. 그리고 인정이자 당연히 물려야지. 요즘 이자가 대략 연리 6% 정도 되나? 8년이면 복리로 이게 얼마야? 즉 2034년에 완납하면 2024년에 개발된 KF-21 1세대형 한 대 딱 준다. 뱅기를 창고에 넣어두는데도 비용 발생하는 건 알고 있지. 그것도 내야 한다. 그 비용은 창고 사용료뿐만 아니고 비행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다. 대략 3년 정도의 일대 살 비용 정도 든다고들 하니 미리 준비하렴. 아마 대략 1,500억 정도 추가될 듯. 당연히 비용만 청구하는 거야. 영수증 발행 당연히 되지. 현찰 할인 그딴 건 안 된단다. 그마저도 제때 완납 안 되면 아마 이번엔 계약이 날아가지 않을까? 지금 인니 주려고 만들어 둔 것. 아마 5억이. 비스니 그걸로 주는데 2034년에 준다. 정비공장 건설이고 뭐고 완납하면 시작한다. 그리고 완납하기 전에 개발된 모든 기술에 대한 권리 전혀 없다. 그 사이 아랍에미리트니 폴란드니 들어올 나라 많은데 걔네가 우선권이지. 2세대, 3세대기에 대한 권리도 전혀 없다. 물론 돈 더 내면 당연히 물건 빼준다.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니 인력은 즉시 전원 방빼야지. 공짜로 숙식할 수는 없잖아. 이 K방산 3분기도 날았다. 현간 영업이익 2조 돌파 기대감. 국내 방산기업이 글로벌 수출 확대에 따라 3분기에도 날아올랐다. 연간 영업이익 2조 원 전망을 넘어 축적된 수주 물량으로 내년 이후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 6,312억 원, 영업이익 4,772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57% 증가했다. 지난 2분기부터 본격화된 폴란드 K9과 천무 수출이 3분기에도 지속되고 국내 사업 또한 본격 양산을 시작하면서 방산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5% 증가한 4,399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이끌었다. 현대로템 역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3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3% 증가하며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조 935억 원을 기록했다. 방산 부문의 해외 수출 증가와 함께 생산 효율성 최적화 작업 등으로 원가를 절감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도 부문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교통공사 MBT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로코에서 추진하는 사업 규모 2조 원 이상의 고속철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어 부문별 실적이 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K. 한국항공우주산업 도 1기분기 호실적에 이어 3분기에도 순항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9,072억 원, 영업이익 763억 원을 기록.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하며 올해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증가세를 이어갔다. KF-21 상륙공격 헬기, 마지, 소해 헬기, MH,
등 차세대 주력 기종 사업의 안정적인 체계 개발과 전술 임무를 연기, T-50. 해경 헬기 납품 등 국내 사업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해외 사업의 경우 태국 T-50 태지 납품, 폴란드로 납품 예정인 펄-50필과 말레이시아에 초도 납품 예정인 파-50m에 진행률 진척과 이라크 클래스, 컨트랙터 러지스틱스 서포트, 계약자 군수 지원, 사업 수행 등의 영향성이 컸다. 오는 8일 잠정 실적을 공시할 예정인 리넥손의 시장 전망치도 매우 긍정적이다. 투자증권에 따르면 리넥스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6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안보 위협 상승으로 각국의 대공방어 시스템 수요가 늘어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이재광 투자증권 연구원은 28억 달러,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이라크 천궁2 대공방어 시스템 계약을 반영해 향후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며 글로벌 안보 위협 상승으로 각국의 대공방어 체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추가 해외 수주도 기대되며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비공 계약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방산 주요 기업들은 이미 올 상반기에만 7,9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바 있다. 업계에선 3분기부터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토대로 상반기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거둬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점도 방산 추가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사이프라이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조 3,936억 달러, 약 3,317조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를 넘어 내년 이후에도 실적 우상향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호주와 이집트에 K9 자주포를 인도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 호주에서 수주한 레드백 장갑차 129대, 3조 2천억 원 규모를 2026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분 협상에 돌입하는 등 납품 물량이 아직 한참 남아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폴란드 등 수출 예정 물량이 남아있고 루마니아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주도 강력히 점쳐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몇 해 동안의 전망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한유럽, 북파병 규탄 핵보유국 못 된다. 안보방위 파트너십 채택. 양측은 북한군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계된 만큼 한유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해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이후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한유 전략대화를 열고 북한군 파병규탄 공동성명과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먼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 즉각 중단 파병 북한군 철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NPT 및 다수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아래 자국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맞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우크라 공격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준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추 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지원 여부이다. 또한 양측은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계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이후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에 나섰다. 이는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 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 분야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한이후 안보국방대화도 우리 외교국방부 국장급과 이후 실장급이 참여하는 안보방위 대화로 격상시켜 매년 열기로 했다. 4. 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기 합의안. 국회 비준만 남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SM에 서명했다. 협정 이행 약정을 위한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의 서명도 마쳤다. 한미 정부 간의 SM 체결 절차를 마치면서 국회의 비준동에만 남게 됐다. 2026에서 2030년 적용되는 협정인 만큼 2026년 전, 내년 안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SM안은 지난달 4일 최종 타결됐다. 11차 SM 유효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인 지난 4월 조기 협상에 돌입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8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를 본 것이다. 한미가 조기 합의에 나선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집권기이던 11차 SM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을 어렵게 만든 바 있고 대선 과정에선 12차 SM의 분담금보다 9배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SM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행정협정이라 대통령 직권으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때문에 12차 SML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재협상을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한편 12차 SML의 내용은 우선 첫 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내년 총액 1조 4,028억 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 해 증액률이 13.9%라는 점. 최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빈번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분담금 연간 증가율 연동 기준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바꿨는데 이로써 총액이 적게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